박용석 형제입니다. 아시죠? 너무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좀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주 전에 김철영 형제님께서 형제님이 5월달엔 좀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는 순간 어떻게 하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한테 다음 주 주일날 가서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부담되고 참 간증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무용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지 않으면 잘 말을 이어나가지 못해요. 생각했던 것도 다 말을 못합니다. 사실 한 10%는 못해요. 그래서 원고를 좀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해도 이게 도저히 원고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시편 39편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역본에는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 best state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가장 인간의 그 최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일지라도 전적으로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또 없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드리는 간증은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윗 왕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간증이 어떻죠? 예, 거기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다윗 왕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최선의 상태 그때일지라도 이렇게 헛된 것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만 그 인생은 처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7살에 등극해서 30세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다윗이 그가 범한 밧세바를 범한 외에 잘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겠죠. 사실 보면은. 예. 또 그걸로 인해서 내 집안의 칼이 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한 다윗 왕도 정말 그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복 동생 딸을 강간하고 그 강간한 또 그 형이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형제들 간에 또 다툼이 있고 또 이제 그 왕 제2세의 압살롬 그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또 말년에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것. 참으로 이 모든 걸 볼 때에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서도 정말 헛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윤숙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형제들과 자매 형제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일녀 3남입니다. 제일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뒤에 큰형, 그다음에 둘째 형 저 이렇게. 큰형은 3년 전에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시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나하고 둘째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매 형제들은 이남이녀입니다. 원래 이제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내 위에 있는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 20살 정도인가 그때 이렇게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큰 오빠가 있고 자매가 둘째고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들 그 다음이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일반 교회 다녔습니다. 자매는 장로교에 다녔고 저는 감리교 매산교회라는 수원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그 다닐 때 이제 자매의 그 이모하고 저의 누나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매산교회를. 그래서 이제 중매를 해서 이렇게 만나고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첫 직장으로 퍼시픽 컨트롤이라는 그런 회사를 이제 다닌 지 거의 한 1년이 안 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그 일본의 기술제휴에서 이제 냉장고나 이제 그런 들어가는 자동 제어 그 스위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때 초임이 제가 받은 게 26만 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26만 원? 지금 26만 원 받았고요. 그 이후로 뭐 크게 뭐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직장 다니니까 그래도 뭐한 돈이 있겠거니 한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자매가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이렇게 집을 얻을 돈이 있느냐고. 그래서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자매가 이제 장 장모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방 하나에 옛날에 이제 연탄을 뗐지 않습니까? 연탄 떼는 그 부엌이 딸린 조그만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이제 하게 됐죠. 사실 뭐 그때 행복했습니다. 처음이라서 행복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90년 8월 1일 날 이제 첫 딸 선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선민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가난아이 때 그렇게 울었어요. 자지러질 정도로 이렇게 밤새도록 울 때가 있고 굉장히 예민한 그 아이였는데 사실 저희들은 잘 몰랐잖아요.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좀 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참아줘서 지내오다가 제가 사실 직장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자매가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퍼시픽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계속 진행됐는데 그래서 저의 그 인생에서 세 가지 아주 가장 큰 이슈로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시고 새 사람이 자라도록 해주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었고요. 하나는 채무, 보증 채무 그걸로 인해서 그랬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녀들로 인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퍼시픽 그만두고서 이제 약 2개 정도 회사를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거의 1년,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 회사가 이제 동진기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절삭 가공 아시죠? 절삭 이렇게 깎아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 이제 그 사장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그 단품 갖고 해서는 승산이 없잖아요. 회사가 크려면은 그래도 조립품을 해서 여러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든지 납품을 하든지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빨리 커나갑니다. 단품을 해서는요 10년 20년 해도 회사가 안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장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죠.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나도 좀 회사가 좀 키우고 싶다. 좀 이런 거를 해갖고 세일을 좀 해서 회사를 좀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시픽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일하던 그 동료가 있었으면 시장 개발 영업이라고 해서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같이 하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영업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때 이제 사장이 이제 그러면서 그 자신이 아파트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일단 일하게 했으니까 뭐 어쨌든 신뢰를 같이 이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60평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안산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제 명의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살고 있던 집에 그 전세 한 2,6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 이렇게 넣고 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기로 이제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장 식구도 같이 이제 그 60평대가 크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아내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그때 선민이가 있었으니 선민이가 한 어렸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원이고 사장이고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도 그렇고 다르죠. 그런 부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게 굉장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죠. 사람이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보다도 내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아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베드로서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고난 받으면 무슨 영광이 있느냐 그런 말씀처럼 제가 많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굉장히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진기에서 제품을 이제 개발했어요. 해갖고 이제 보증채무도 이제 근데 이제 하면서 그 보증채무 관계가 또 말려 들어갔어요. 제가
어차피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또 이제 많이 사야 되니까 그 기계를 사는데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이렇게 보증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로 이제 이렇게 서명을 이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일이 계속 이제 잘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정경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카에어컨의 그 주입구 밸브가 있어요. 주입하는 밸브. 무슨 뭔지 아시죠? 예. 그거를 이제 개발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아직 대부분이 그런 부품들 수입했었어요.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다시 특허를 이제 내고 다시 변경을 좀 해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열심히 친구는 영업을 해서 만도기계 쪽에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해서 만도기계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1차 벤더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실험도 하고 그 회사하고 이제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잘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승인까지 이제 얻은 이제 상태에서 이제 시험 생산을 하고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사장이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람 이제 이렇게 좀 막 뭐 하고 저는 이제 물론 같이 하겠지만은 저는 기술 쪽에만 하고 연구소 쪽에만 하고 이제 경영은 이제 사장이 이제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뭐 고문을 또 영입하고 이제 또 그 사장의 또 아는 사람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통해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좀 기류가 좀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생산에서 양산을 이제 하려고 이제 다 승인도 받고 이제 그런 즈음에 회사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저 이상하게 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부도의 위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정리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장이 근데 저한테만 연대보증이 이제 그 장인도 이제 해서 연대보증을 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명의된 것도 이건 내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갖고 있어도 사실 뭐 저한테 큰 이익은 되진 않아요. 뭐 그게 뭐 대출금도 받아서 이제 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돌려주고 또 제가 이제 현금으로 들어간 거를 이제 달라고 했죠. 어차피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 전셋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그걸 이제 줬어요. 돌려받아서 이제 집을 이제 얻어서 이제 나오고 또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다가 제가 참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자매가 이제 첫째를 낳고 도저히 힘들어서 둘째는 못 낳겠대요. 그러냐고. 뭐 제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한 1년이 안 됐나요?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아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낳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또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산이 되어갖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다시 이제 다 긁어내고 이제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기도를 했죠. 주님, 딸을 주셨으니까 첫째를, 둘째는 이제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주셨어요. 그게 상인입니다. 그때 이제 임신하고 상인 선민이 어리고 그때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부르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체중이 4.1kg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서 자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소진해서 그 아이 낳는 거기에서 낳고 나서 몸이 덜덜 떨리더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소진해. 그래서 이제 자매가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매가 이제 까나를 돌고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산후우울증이죠. 산후우울증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돌봐야 되니까 장인 장모님 이제 맡기고 또 이제 제 누나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러게 했지만은 선민이를 띄워놔야 되겠다고. 애기잖아요, 선민이도. 그 아이가 떨어지면은 참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죠. 또 까나이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선민이를 그 예민한 아이를 시골에 이제 부모님 댁에 들여다 놨어요. 거의 한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몇 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힘들었겠어요. 이제 뭐 3살 좀 넘었는데 자매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이 모든 걸 말씀드리는 이제 배경에 선민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때 좀 보약도 헤매기고 전 잘 몰랐어요.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고 그때 저하고 아내는 이제 일반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거부감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기도원을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몇 개월 얼마 정도 있었죠? 그래서 몇 개월은 아니고 2달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져 갖고 다시 이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저도 이제 힘드니까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매달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기도원도 갔다 하고 이제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자매가 집에 쌀이 없어갖고 그러는 저한테 얘기는 못해.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걸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울면서 그 오빠한테
이래저래 쌀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 오빠가 돈을 줘서 쌀을 사다가 이렇게 먹은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보증채무한 게 터진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거 한 뭐 두세 달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해서 더 이제 설명을 또 해주고 그랬는데, 드디어 그게 이제 터져갖고 95년 5월 31일 날 그게 이제 독촉장이 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2억 8천이 넘었어요. 그 돈이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직장에 이제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어차피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경동기업사라는 곳, 거기도 뭐 얼마 있지 못했어요. 퍼시픽 다닐 때 연구소에 있던 그 상사의 그 형이 또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그런 업체 거기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몇 개월 다녔죠. 다니다가 다시 그만두고 이제 두원전자라는 곳에 이제, 원래는 두원전자가 처음에 제가 신기술연구소라는 그 전신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창업할 때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일을 해서 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다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원전자에 그 거기 있던 그 저보다 상사죠, 박호일이라는 분이 제가 또 잘 알아서 오라고 해서 다시 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또 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친구 회사에 또 일을 했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한 동진기가 이제 그 불어나고 한 7년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가 이제 동일기계공업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제 에어컨 부품을, 그건 좀 큰 컴프레셔 하우징이라든 그런 걸 깎아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동진기에서 이제 거의 다 승인받고 해서 했던 그 밸브를 가져갔더라고요. 거기서 가져가서 그것을 생산을 하는데, 이걸 개발했던 사람을 찾고 싶다고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자기도 이렇게 단품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올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처음 직장인 퍼시픽 컨트롤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비형 간염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이제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제가 비형 간염 보균자래요. 그래서 그때 그걸 맞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이제 비형 간염 이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질병이 이제 어때 굉장히 여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보통 하면 그 간 수치가 GPT G 해갖고 이제 20에서 30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7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마 그게 이제 발병이 된 거예요. 비형감염이 발병이 돼서 힘들게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 갈 생각을 해서 약이 이제 잘 없었고 그래서 거의 그 좀 민간요법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식초가 이제 좋고 식초도 이제 천연 식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했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을 다스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일기계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 내가 이렇게 보증 채무도 있고 또 몸도 좋지 않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이건 그때 한 98년 2000년 전 정도에 그 빌라를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대출 좀 끼고 샀는데 그때 그 대출이자가 10%였어요. 10%니까 엄청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출 이자 갚는 거에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대출 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런데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그 살 때죠. 그 살 때에 동일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힘드니까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이제 맞물려 들어가서 이제 집을 팔게 되면서 이제 내가 또 집도 팔아야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사실 전세 얻을 돈도 이제 없고 그렇다. 몸도 좋지 않고 그리고 거기까지 다니려면은 거기 회사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 안성, 양성 그쪽에 있었던 거기 가려면 이제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도 없고 또 집도 얻어야 되고 몸도 좋지 않고 그렇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집 얻을 수 있는 돈을 주겠대요. 대출이죠.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그럼 차도 이렇게 대출해서 사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차도 이제 해서 사게 되고 그래서 집도 이제 얻었고 그래서 한리 그랜드 빌라라고 이제 그 빌라를 이제 팔고 그 옆에 이제 상가주택 위에는 이렇게 다 거주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못 다니니까 대출금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차량 그것도 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한 5개월 다니다 못 다니면 힘들고 해서 이제 돌려주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제 수중에 2,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2,300만 원이면 어떻게 전세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돈 갖고. 그래서 자매하고 야 우리 그냥 저 변두리 시골에 가서 시골집 하나 얻어서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닐 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공교산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그 경기대학교 전문 쪽이죠. 그쪽에는 이제 가면서 우리 한번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이래서 집을 좀 구하는데 좀 싼 집 없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집을 사려는 거예요. 나 2,300만 원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이제 유천프라자라고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그 집을 사려는 거예요. 그게 6,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대출 받고 지금 2,300만 원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거 갖고 어디 가서 전세금 못 얻잖아요. 전세도 못 얻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됐어요. 그 집을 사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쭉 살아오면서 이제 대출금 갚지 못하고 이자만 이제 갚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이제 그때는 이제 선민이가 그때는 중학생이고 상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 이제 또 일이 하나 터졌는데 선민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 반의 친구 중에 이제 그 교육계에 있는 딸이 선민이를 갖다가 괴롭힌 거예요. 위협하고 선민이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좀 그랬어요. 위협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민이가 쫄은 거죠, 굉장히. 그러면 선민이가 더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는 졸업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영봉여고를 하고 이제 그 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힘들고 자매가 맨날 울며 다니는 거예요. 막 불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호해가지고 막 그냥 표정도 없고 아이가 이제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가다가 도저히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 그 왕따당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이요. 그러지 못했고 너무나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죠. 예, 그때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보겠다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3년 전에 하늘로 간 큰형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사는데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이 술로 인해서 하여간 술을 한번 먹으면은 2주고 1주고 2주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막내야 나 죽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그러면 어떤 여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집으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또 병원에 또 입원시켜야 되고. 그러면 제가 또 간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직장을 해야 되면 간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 가갖고 일단은 입원시켜놓고 시골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러저러 그래서 형이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엄마가 좀 와서 간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또 모시고 오죠. 한 2주, 3주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유치원 프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요. 다 못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와 같이 그걸 담당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민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고, 또 형도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형한테 이제 계속 이제 권면도 하고 예수 믿어서 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뇌졸중. 그래서 아주대학교에 입원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부 그 형을 이렇게 보낸 시간까지 이렇게 돌보긴 했지만은, 예. 그래서 이거 집 짓는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짓게 됐는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세상 사람 보기엔 잘 나가는 것 같죠, 그죠? 예. 딸 유학 보냈죠, 독일로. 집도 짓고 있죠. 얼마나 잘 나갑니까? 둘째 상윤이는 삼성전자 다니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정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나 두 가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보동체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도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병 난 것도 다 못했죠,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자녀들 문제죠. 자녀들 통해서. 자녀들은 사실 또 하나의 나예요. 나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정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과정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케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남은 삶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쉴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윤숙 자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먼다고 잘못이 많은 저하고 지금까지 살아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줄 것을 믿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